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집합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네,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학에서 다루는 대상으로 무엇을 가져왔냐면 집합을 가져왔어요. 그죠? 네, 이번 시간에는 그 두 집합 사이에 어떤 집합이 더 크냐, 아니면 어떤 집합이 더 작은지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들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네, 1번 다음 중에서 집합인 것이 뭐냐? 네, 우리가 집합이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정의를 했는데요. 네, 집합이 무엇이었죠? 네,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1, 2, 3, 4, 5번 중에 대상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게 있다면 집합이 될 수가 없겠죠. 자, 1번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어떻습니까? 대상을 정확히 알 수 있나요? 네, 10보다 작은 자연수 1, 2, 3 해갖고 네, 땡땡땡 얼마까지일까요? 9까지니까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집합이 되겠죠. 네, 2번입니다. 10보다 큰 자연수의 모임 어떨까요? 그렇죠. 10보다 큰 자연수는 10 빼고요. 11, 12, 13 해서 자연수는 무한이죠. 네, 무한 집합입니다. 그래서 무한 집합. 네, 얘도 집합이 많네요. 그죠? 3번입니다. 10에 가까운 자연수의 모임. 10에 가깝다면 여러분 11만 생각하겠습니까? 모르겠죠. 그죠? 100도 억에 비해서는 가까운 수예요. 그죠? 네.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4번 10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의 모임. 여러분 10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의 모임은 집합이 맞을까요? 네, 선생님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일까요? 10에 가장 가까운 것. 10보다 하나 적은 값 9와 또 하나는 10보다 하나 큰 11. 네. 그 두 가지 원소를 갖는 집합이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4번도 마찬가지로 집합이 되겠습니다. 네, 맞고요. 네, 5번 한번 볼까요? 네, 5번은 10보다 작은 두 자리 자연수의 모임이에요. 자, 10보다 작은 두 자리의 자연수 모임이 있나요? 없어요. 원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집합이 아닌가요? 네, 원수가 없는 집합. 다 같이 뭔가요? 공집합이에요. 그래서 5번도 10보다 작은 두 자리 자연수는 없습니다. 무슨 집합? 공집합. 그래서 다음 중에서 집합인 것은 몇 번? 1, 2, 4, 5번. 3번만 빼고 모두 집합이네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x바 x는 6의 약수예요. 조건 제시법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원소 나열법으로 6의 약수를 적어 볼까요? 1, 2, 3, 6. 네,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 기호와 이 기호의 의미가 뭐였죠? 자, 얘는 원소이다. 그죠? 얘는 원소가 아니다 였습니다. 자, 그러면 자, 딱 봐도 틀린 말이 몇 번일까요? 1번 틀리고요. 3번 틀리고요. 5번 틀리고요. 5번은 1, 2, 3, 6인데 1, 2, 6이 A라고 했으니까 틀리고요. 4번도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원소라는 말인지 여기는 좌변이 뭔가요? 집합이죠. 전부 다. 자, 집합과 A라는 집합 사이에는 원소 기호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지창이라고 배웠으면 들어본 적이 있다면 이 엘리먼트 기호는요. 원소입니다. 1은 A의 원소가 맞고요. 2도 A의 원소고요. 3도 A의 원소고요. 그러나 4는 6의 원소가 죄송합니다. A의 원소가 아니고요. 그죠? 5도 A의 원소가 아니고요. 6은 A의 원소네요. 네, 이런 식으로 집합과 집합 관계가 아니라 원소와 집합의 관계를 나타낼 때 엘리먼트의 첫 글자 2를 굴린 원소 기호를 쓴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일까요? 네, 그렇죠.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이제 자, 이번 시간에는 자, 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용어가 부분 집합입니다. 자, 부분 집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죠. 네, 부분 집합이란 무엇인가? 네, 부분 집합은 그 집합 B 안에 커다란 집합 B 안에 모든 원소가 들어갈 때 A는 B에 포함된다 혹은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A의 원소는 1이에요. 자, B의 원소는 2를 포함해서 뭐 더 있어요. 3, 4, 네. 그러면 여러분 A 집합이 큰가요? B 집합이 큰가요? A 원소를 다 포함하면서 다른 원소도 왕창 갖고 있는 B 집합이 더 크겠죠. 그죠? 우리가 숫자에서 더 크다면 부등호 기호를 썼겠죠. 그죠? 하지만 이건 집합이기 때문에 부등호 표시를 살짝 굴려줍니다. 살짝 굴려서 어떻게 써주냐면 이렇게 써주지요. 네. 그럼 이 기호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네, A 집합은 B 집합보다 작다 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말을 그렇게 쓰지 않고요. A는 B에 포함된다. 아니면 A는 B의 일부분이다. 부분 집합이다 라고 씁니다. 그래서 두 집합을 크기 비교했을 때 두 집합 중에 작은 집합의 원소가 큰 집합의 원소에 전부 다 들어갈 때 부분 집합이라고 말을 하지요. 예, 주의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집합도 원소가 하나도 없지요. 네, 원소가 하나도 없지만 원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차피 A에 들어가지 않는 원소가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공집합도 논리적으로 그냥 A의 부분 집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네, 자,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공집합도 A의 부분 집합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네, 그러면 두 집합이 A가 B에 포함될 때 벤 다이어그램은 자, 어떻게 그리는지 보셨나요? 큰 집합 안에 작은 집합이 쏙 들어가게 그려준다면요. A가 집합 B의 부분 집합이 아닐 때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때는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서로 안에 쏙 들어가 있지 않는 형태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부분 집합의 의미 여러분들 파악했나요? 자, 그럼 예제 1번을 통해서 부분 집합에 관한 실제적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예제 1번입니다. 다음 두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고 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포함 관계 기호 있죠? 네, 이 두 개를 써서 나타내어라 했습니다. 1번 A 집합은 1, 3이고요. B는요. 9의 약수입니다. 원소 나열법으로 써볼까요? 1, 3, 9네요. 그렇죠? 네, 그럼 어때요? A 원소가 전부 다 B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그러면 맨 바깥에 B가 있을 거고요. 안에 누가 있다고요? A가 있겠네요. 그죠? A의 원소에는 누가 있고요? 1과 3이 있고요. 나머지 A의 원소가 아닌 9가 이 바깥에 이렇게 있겠네요. 즉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A는 B에 포함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2번 보죠. 2번 C는 1, 2, 4, 8이고요. D는 4, 8, 10이에요. C 원소가 D에 다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그렇다고 D의 원소가 C에 다 들어갑니까? 아니네요. 그죠? 네. 이 2번 같은 경우에 벤 다이어그램은요. C와 D가 적당히 공통되는 부분을 가지면서 서로 독립된 부분이 존재하는 이런 형태의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줘야겠죠. 네. 그러면 자, C에 들어가는 우선 공통으로 들어가는 원소를 찾아볼까요? 네, 여기에도 4, 8 있고요. 이쪽에도 4와 8이 있네요. 그래서 이 공통 부분에 들어가는 원소는 4와
8이 됩니다. 너무 선생님이 작게 그렸어요. 아유, 더 예민하네요. 4와 8이 가운데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쪽에 나머지 1과 2는 이쪽에다가 적어주면 되고요. D는 12가 있네요. 그죠? 12는 이쪽에다가 그려주면 되겠죠. 10입니다. 2가 아니라. 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이 집합의 형태에 따라서 좀 다르게 그려질 수가 있을 겁니다. 네. 2번 또 보도록 하지, 3번 보도록 하죠. 집합 2는 4의 약수라네요. 1, 2, 4가 될 거고요. 자, F라는 집합은요. 20 이하의 5의 배수랍니다. 5, 10, 15, 20까지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E와 F는 어떨까요? 공통 범위가 보이나요? 전혀요. 전혀 공통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네, E는 E대로 쓰고요. F는 F대로 따로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각각에다 원소를 쓰지요. 원소를 1, 2, 4고요. 나머지는 5, 10, 15, 2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우선 아까 C와 D의 관계를 얘기하지 않았네요. C와 D, C는 D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D도 C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3번은요. 3번은 더더군다나 그죠? F는 E는 F에 포함되지 않아요. 물론 F도 E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쪽도 하나 더 쓸까요? D도 C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3번 같이 두 집합의 공통 부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 자, 공통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두 집합은 서로 소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경우라고요? 공통 범위가 존재하지 않으면 두 집합은 서로 소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지요. 자, 집합 1, 2라는 집합이 있고요. 1, 2, 3이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1, 2는 1, 2, 3 안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포함된다 라고 써주면 되죠. 2번입니다. 4, 5, 6은 3, 6, 9에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지요. 그죠? 네,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고 써주면 되죠. 3번입니다. 6의 약수는요. 1, 2, 3, 6이고요. 자, 12의 약수는 어떻게 되나요? 1, 2, 3, 6, 12가 되겠네요. 자, 어떤가요, 여러분? 1, 2, 3, 6은 1, 2, 3, 6, 12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지요. 네, 그러면 얘네들은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4번입니다. 10보다 작은 홀수, 자, 뭐가 있죠? 1, 3, 5, 7, 9고요. 자, 10보다 작은 짝수입니다. 2, 4, 6, 8, 10이에요. 자, 포함관계는 어떤가요? 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포함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도 보도록 하지요. 다음 중에서 2, 4, 6, 8의 부분집합을 모두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부분집합을 찾아볼까요? 그죠? 1, 2, 4, 8 안에 원소가 들어간다면 부분집합이죠. 부분집합이겠죠? 그죠? 네. 자, 그럼 몇 번일까? 이거는 2와 6은 어떤가요? 기억. 모든 원소가 다 들어가네요. 그죠? 6, 니은은 누가 들어가지 않나요? 5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이 아니에요. 디귿은 어떨까요? 2, 4, 6, 8, 2, 4, 6, 8. 선생님이 부분집합 얘기할 때 말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에요. 그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공집합도 모든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네, 리을도 맞습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을 모두 찾아라.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세 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개념 설명 또 나갑니다. 자, 우리가 부분집합이라는 용어를 배웠는데요. 자, 부분집합 중에서 진부분집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부분집합. 네, 진부분집합은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까요? 진짜 부분집합. 네, 진짜 부분집합이라고 해볼까요? 네, 그래서 부분집합은 뭐냐면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을 갖다가 진부분집합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A는 B에 포함되면서요. A랑 B랑은 어떻다고요? 같지 않은 그런 부분집합을 진부분집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집합 A가 1, 2라는 원수를 갖고 있어요. 그럼 1, 2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을 쭉 나열해 볼게요. 원소가 하나도 없는 파이랑 원소가 하나짜리 1, 2랑 원소가 2개짜리 1, 2 이렇게 부분집합이 몇 개 있을까요? 4개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진부분집합은 진짜 부분집합은 뭐만 빼면 된다고요? 자기 자신만 빼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만 빼면 되나요? 자기 자신 1, 2만 뺀 나머지 이것만 아닌 나머지 3개를 갖다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진부분집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진부분집합의 개수는요. 부분집합 개수에서 자기 자신만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자기 자신만 빼면 됩니다. 몇 개를 빼나요? 1개만 빼면 되겠죠. 그죠? 자, 예제 2번. 그럼 부분집합과 진부분집합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원소 A, B, C 3개짜리인 집합의 부분집합을 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분집합을 구할 때는요. 원소 개수로 차례대로 구해주면 돼요. 자, 원소 개수가 0개인 게 있어요. 부분집합 누구일까요? 파입니다. 그죠? 원소 개수가 1개짜리가 있습니다. 네, 부분집합이 A, B, C. 그래서 원소 하나짜리로 된 부분집합을 써봤고요. 그 다음 원소 2개짜리인 부분집합을 만들어 볼까요? AB, BC, AC. 몇 개인가요? 3개가 있죠. 그 다음 원소 3개짜리인 부분집합입니다. A, B, C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분집합은 총 몇 개인가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고요. 우리는 이거를 다 적어줘야지 부분집합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떨까요? 네,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진부분집합은요. 네. 자, 파이 원소 하나짜리 그 다음에 원소 2개짜리 그러나 원소 3개짜리는 바로 자기 자신이 되지요. 네, 그것만 빼면 됩니다. 그래서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총 몇 개가 된다고요? 네, 그렇죠. 7개가 되겠죠. 사실 개수를 쓰라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진부분집합은 이거를 다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네, 문제 3번. 자, 문제 3번. 다음 집합의 부분집합과 진부분집합을 구하라. 네, 부분집합입니다. 원수 하나도 없는 거. 그 다음에 원수 하나짜리. 그 다음 원수 몇 개짜리? 2개짜리. 네, 얘가 부분집합이고요. 부분집합에 물 쓴 거고요. 그럼 진부분집합은요. 진부분집합은 똑같이 쓰지만 누구만 쓰면 안 된다고요? 네. 자기 자신을 쓰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가 적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2번. 네. 부분집합의 개수는 네, 원소 개수에 따라서 쭉 나열하겠습니다. 원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원소 하나짜리로 부분집합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원소 2개짜리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원소 3개짜리예요. 네, 1, 2, 3. 자, 이게 부분집합이고요. 자, 그래서 진부분집합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부분집합은 네, 이 중에서 누구만 쓴다? 네, 자기 자신 원소 3개짜리만 뺀 이만큼을 갖다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진부분집합은 원소 개수가 원래 집합보다 하나가 작습니다. 네. 자, 이제 진부분집합 개념 설명했고요. 이번에는 자, 두 집합이 같다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두 집합이 같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두 집합이 같다? 예, A랑 B랑 두 집합이 같다라는 말은 A의 원소나 B의 원소나 어때야 됩니까? 똑같아야지 두 집합이 같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의미로는요, A는 B에 포함되고 반대로 B도 A에 포함된다면 바로 A는 B는 같다라고 말합니다. 네, 같지 않을 때는 알죠. 같지 않다. 네,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네, 같지 않을 때 같지 않다 기호, 같다는 기호랑 같지 않다라는 기호인데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두 집합이 같다는 건 두 집합의 원소가 똑같다는 얘기고요. A는 B에 포함된다. 그리고 B는 A에 또 포함된다. 그 의미로 A는 B는 같다라고 정의가 됩니다. 실제 정의는 A는 B에 포함되고 B는 또 A에 포함되면 A는 B다라지만 정의는 이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판단하는 방법은 원소가 둘이 똑같냐? 똑같지 않냐지요. 자, 문제 4번 보세요. 기호 둘 중에 하나를 써라 그랬는데 원소 1과 원소 0입니다. 당연히 같지 않지요. 원소가 같아야지 같은 동아리, 같은 집합입니다. 2, 4, 6과 2, 4, 6 순서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 집합은 같은 집합이에요. 3번 10 이하의 홀수입니다. 1, 3, 5, 7. 1, 3, 5, 7 어떤가요? 네, 두 집합이 똑같습니다. 네, 4번입니다. 3, 6, 9 댕댕댕 규칙성이 있다는 얘기죠. 네, 3, 6, 9 댕댕댕이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3의 배수네요. 어떤가요? 3의 배수나 3, 6, 9, 12, 15 같지요? 그죠? 같습니다. 그럼 같은 게 3개이고 같지 않은 게 1개인가요? 여러분 3번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잘못했네요. 10 이하에 홀수면 누가 빠져 있어요? 네, 10 이하에 홀수면 1, 3, 5, 7만 있는 게 아니라 9가 있네요. 아이고, 그죠? 네, 선생님이 요 9가 있기 때문에 얘는 9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네, 같지 않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좌우 원소를 비교해서 원소가 똑같으면 같고 같지 않으면 같지 않은 기호를 써주면 된다는 거 어때요? 개념이 아주 쉽지요? 자, 문제 5번입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B의 진부분집합인지 아닌지 말하라. 자, 진부분집합 뭐라고요? 자기 자신이 아닌 부분집합입니다. 자, A는 B의 도미솔이고요. 얘는 미솔이에요. A는 B에 포함되는 거 맞습니까? 네, 맞고요. 그렇다고 A가 B랑 같습니까? 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A는 B의 진부분집합이 맞습니다. 진부분집합이다. 네, 맞습니다. 자, 2번 볼까요? 네. A는 3의 약수예요. A는 3의 약수. 그러면 A는 1과 3, 두 원소가 있겠네요. B는 5보다 작은 홀수예요. 1과 3이네요. A랑 B는 어떤가요? 같아 버리네요. 그죠? 그래서 부분집합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A는 B의 진부분집합이 아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 아주 쉬운 내용들 부분집합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자기 자신을 뺀 진부분집합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네, 또 두 집합이 같냐, 같지 않냐, 네, 이런 거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고생 많았습니다.